2월 8일 어벤져스 엔드게임 공식 프로모아트가 공개됐습니다. 슈퍼볼 예고편으로 떠들썩한 시점에 때마침 프로모아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한 꿀같은 내피셜을 준비했습니다. 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토르는 뭐랄까요? 조금 아쉽다랄까요? 인피니티워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짧은 헤어스타일, 턱수염, 슈트는 물론 스톤브레이커까지 인피니티워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네요. 토르는 설명할 부분을 찾지 못한 관계로 패스해야겠습니다. 엔드게임에서 제일 관심 가는 히어로 1순위 아이언맨입니다. 프로모아트 속 아이언맨 슈트는 인피니티워 슈트와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토니 스타크는 큰 전투를 치르고 나면 기존 슈트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슈트 제작을 계속해왔었죠. 인피니티워에서 마크 50이란 슈트가 나온 것도 50개가 되는 슈트를 개발했다는 의미기도 하고요. 인피니티워에서 처음 등장한 마크 50은 정말이지 뭐랄까요, 속된 말로 오지고 지렸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너무 유연한 곡선 형태로 표현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딱딱한 기계식 슈트 느낌이 없더라고요. 제 취향이 좀 유별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격투게임 철권도 저는 오락실에서 철권2까지만 정말 재밌게 하고 그 뒤로는 플레이를 안 했거든요. 철권2 이후부터는 점점 딱딱한 폴리곤이 아닌 사람처럼 부드럽게 폴리곤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제가 매력을 느끼고 좋아했던 철권2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더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와, 대박이다, 계속해서 이렇게만 나와다오 외쳤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인피니티워에서 등장한 마크 50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운 기분이 들었던 건 정말 저뿐인가요? 무튼 공개된 아이언맨 슈트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다시피 마크 85로 보이는데요. 마크 50에 비해 어깨 쪽과 허벅지 부분이 금색인 것도 그렇고 모양도 좀 더 기계적으로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MCU를 있게 한 개국공신 아이언맨, MCU 10년을 의미있게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원작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컬러 슈트인 마크 3를 오마주한 마크 85의 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의문인 건 인피니티워까지 선보인 슈트가 마크 50이었는데 51도 아니고 갑자기 85로 건너뛰게 됐다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토니의 성격이라면 타노스와 결전 후 충격적인 패배에 한동안 패닉 상태였을 겁니다. 우주선은 고장났죠, 먹을 거는 없죠, 산소도 부족하죠, 한마디로 멘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늘이 도왔는지 함께 우주선에 타고 있던 토니와 네뷸라가 지구로 무사 귀환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선 중복된 뇌피셜이라 생략하지만 토니와 네뷸라가 어떻게 지구로 귀환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른쪽 위 느낌표를 눌러 해당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니와 네뷸라의 도착 후 곧바로 어벤져스 회의가 시작됩니다. 현재로선 타노스에 대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각자 해결책을 찾고 3년 뒤 다시 모이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토니와 캡틴은 대립각을 곤두세우고 한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타노스라는 공통의 적을 만나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곧바로 새로운 슈트 제작에 돌입하는 토니. 한 달에 한 개씩 새로운 슈트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약 3년 후 새로운 슈트인 마크 85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궁극의 슈트 마크 85.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마크 80으로 추정되는 이 슈트가 어떤 기능으로 어떤 환상적인 전투신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캡틴 아메리카의 슈트는 어벤져스에서 11호까지 보여준 슈트와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약간 다른 점이라면 어깨와 가슴 쪽에 있는 비늘무늬 정도고요. 아이언맨이 초창기 슈트를 오마주한 새로운 슈트를 선보인 것처럼 캡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때 그 시절 오리지널의 캡틴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라고나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인피니티 워에 등장한 캡틴은 덥수룩한 수염에 올백 헤어스타일이었고 슈트 역시 우리가 예전에 보던 것과 달리 어깨에 A라는 마크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멋지고 근사했지만 한편으론 떠돌이 검객 같은 외로운 느낌마저도 들더군요. 어디에 속하지 못한 채 숨어서 지내야만 하는 영웅의 쓸쓸한 모습이랄까요? 캡틴을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좀 그랬는데
프로모아트 속 캡틴을 보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캡틴은 11호에서 테러범으로 지목된 버키에게 협력한 죄로 범죄자가 됐었는데요. 타노스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엔드게임에선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코비아 협정이고 뭐고 간에 정부에서도 캡틴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란 걸 인식하게 된 거죠. 비상사태인 만큼 정부에선 캡틴 아메리카를 사면 처리하고 어벤져스에 복귀시킵니다. 또한 불편한 관계였던 토니와 캡틴도 공통의 적을 물리치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마음 하나로 화해를 하게 되고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혀온 두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캡틴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슈트를 입게 될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헬멧과 원작을 오마주한 새로운 슈트, 어깨에 새겨진 어벤져스 마크. 프로모아트에선 보이지는 않지만 슈퍼볼 예고에선 원형 방패가 나왔었죠. 멋지게 방패 날리는 캡틴의 모습을 엔드게임에서 다시 볼 수 있겠네요. 블랙 위도우는 슈트보단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인피니티 워까지만 해도 금색 단발머리였는데 시간이 좀 흘렀는지 머리끝만 금발이던 흔적이 남았네요. 염색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죠? 뿌리 염색 안 하면 지금 프로모아트에서 보이는 블랙 위도우처럼 어정쩡한 투톤 컬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프로모아트를 보고 슈퍼볼 예고편을 다시 보니 이 장면 또한 페이크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격 연습하는 장면 보시면 프로모아트랑 머리 길이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희한하게 머리색은 좀 다르죠. 결국 둘 중 하나는 거짓이란 건데요. 제 생각엔 예고편 영상이 페이크일 것 같습니다. 투톤 컬러인 블랙 위도우를 보여주면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알려주는 거라 일부러 팬들의 혼란을 주고자 금발로 보여준 게 아닐까요? 헤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하고 슈트를 보면 어벤져스 1편 때 입었던 초창기 슈트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당시 블랙 위도우 슈트가 가죽 자켓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프로모아트에서 보여준 슈트는 와스프나 블랙팬서가 입는 슈트랑 비슷해 보이네요. 블랙 위도우의 헤어만큼이나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왼손에 있는 시간 여행 장치입니다. 작년에 유출된 사진을 보면 캡틴, 앤트맨, 토니까지도 똑같은 장치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정황상 시간 여행을 가능케 하는 장치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던 상황에서 블랙 위도우가 왼손에 착용한 액세서리, 이것이 의미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유출 사진으로 추측만 무성했던 단서를 마블에서 당당히 공개한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팬들이 시간여행 장치라고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 거 까짓 거 대놓고 알려주지 뭐 하는 심정으로 마블에서 공개한 거 아닐까요? 인피니티 워에서 볼 수 없었던 호크아이를 찾는 팬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 1차 예고편에서 로닌의 모습으로 호크아이가 등장하자 많은 분들이 열광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는지는 제 채널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 올렸던 호크아이 영상 보신 분들이 60만이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1차 예고편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던 로닌이 슈퍼볼 예고편과 프로모아트에선 다시 호크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자료만 본다면 신분을 숨기고 일본에서 로닌으로 활동하던 클린트 바튼이 블랙 위도우의 설득 끝에 다시 어벤져스로 복귀하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로닌이 아닌 호크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캡틴과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모아트 속 헐크는 어벤져스 속 헐크 포스터랑 비교해봐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항상 상의는 벗은 채로 인상을 잔뜩 찌푸리거나 입을 크게 벌리며 화를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로모아트 속 헐크는 자신한테 딱 맞는 슈트를 입고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 포스터 속 헐크가 야수적인 모습을 표현했다면 엔드게임 헐크는 굉장히 성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작년에 뇌피셜 영상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이르러 배너와 헐크의 자아가 하나로 완전히 합쳐진 프로페서 헐크가 된 게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하나가 되고 어떤 식의 활약을 펼치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인피니티 워 초반 타노스한테 두들겨 맞던 헐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란 거죠. 공식 프로모아트가 한 장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네요. 인피니티 워가 타노스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가 원하는 목적 달성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면 엔드게임은 어벤져스 원년 멤버의 고뇌와 성장을 보여주며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11호 이후로 다시 만난 캡틴과 토니의 화해 장면은 벅찬 감동을 불러올 거라 예상하고요. 인피니티 워 개봉 후 약 1년의 시간을 기다려왔는데요.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멋진 결과물을 기다리며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칩니다.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프로모아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